자, 이번 영상은 12월 주식시장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와 현재 시장 관심주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나스닥이 또 급락했으며 토요일 현재 시각에 헝다 이슈와 코인 시장이 급락 중에 있습니다. 12월 시장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내년에 기대가 정말 크기 때문에 내년에 모든 걸 쏟아붓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매매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렐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최근부터 지수의 변동성이 상승이 아닌 하락으로 또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하게 된다면 큰 돈을 벌던가 큰 돈을 잃던가 둘 중 하나인 극적인 상태입니다. 벌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잃었을 때는 평소보다 훨씬 많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하락으로 변동성이 완전히 줄어들 때까지는 신규 진입자들은 기다리는 게 맞으며, 이게 단기 하락이라면 아무리 길어봤자 2주에서 3주 이내에는 끝이 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구경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때까지 중간중간에 좀 위협적인 하락장이 나와도 2주에서 길어봤자 3주 이내에는 전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빠르면은 1주, 2주도 안 돼서 정리가 되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당장은 복잡하지만 나중에 2, 3주 지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나는 듯 평화롭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알 수 없는 위험한 변동으로 인해서 매수하고 싶은 종목도 손대지 못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계속 열리니까 급할 건 없습니다. 금요일에 나스닥이 또 급락했으며 지나온 흐름을 보더라도 완전히 대폭락장이 아니라면 변동은 빠르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헝다와 코인 시장이 급락하면서 구경만 하고 싶게 만드는 소식들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진정되고 평소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반등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여기는 주식시장이고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뭐 하겠지라고 희망을 걸다가 망하는 게 주식판이기 때문에 계속 반등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항상 경계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털리고 반대매매 당한 분들이 떨어지는 칼날을 잘못 잡다가 전부 다 당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이런 지독한 시장이 분명히 찾아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만 주식을 하고 끝낼 거면은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면은 되겠지만, 내가 10년, 20년 주식을 오래 할 것이면 항상 모든 상황에 경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게 저의 관심주인데 저는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수의 변동성이 줄어들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진 않습니다. 관심주를 보면은 당장엔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종목들이 몇 개씩 있지만 아마 시장이 아니었다면 지금이라도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신규주랑 최근에 올랐던 게임주를 보고 있으며 메타버스 ETF까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종목들이 상승할 때는 예전에 바이오를 보는 것 같은데 떨어질 때는 방어율이 바이오보다 훨씬 더 단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12월이 아니더라도 내년에 몇 번 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메타버스 ETF를 보고 있습니다. 직접 종목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나 종목들을 선택할 수야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선택할 생각은 없지만 나중에 다시 분류를 할 생각입니다. 자, 지금 봤을 때 카카오 게임즈나 메타버스 ETF는 저는 분할 매수로 대응할 수가 있는데, 저에게 분할 매수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3천만 원치 매수하려고 계획을 한다면 한 방에 매수할 때도 있지만 좀 떨어지는 거, 황금선 밑에 있는 것은 분할 매수로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단타 목적, 하루 이틀 단타 목적이었으면은 분할 매수가 아니라 황금선 밑에서 눌림목으로 들어갔을 텐데, 만약에 분할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좀 길게 들고 갈 생각이라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고 있으며 보통은 2번에서 3번 나눠 가지고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카카오 게임즈나 메타버스 ETF를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 당연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먼저 진입하고, 진입한 시점부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또 다 다르겠지만 진입한 시점부터 한 3% 정도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추가로 1000에서 1500 정도 2, 3회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 뒤에 떨어지면은 함부로 물타기는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끝까지 기다리던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손절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89,100원 이 근처에서는 분할 매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났을 때도 이 자리를 도저히 못 지켜주고 뭔가 심하게 악화가 된다 싶을 때는 최후에는 손절을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힘을 쓰지 못해도 어차피 시장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는 종목입니다. 거래량이 끊긴다 하더라도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큰 편이고, 주식은 무조건 올랐을 때 단타 목적으로는 살 수 있겠지만, 내가 진짜 이 종목을 사고 싶다면 기다렸다가 떨어질 때 이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업종인지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 인기도 없고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 떨어졌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인기가 있었고 나중에 한 번쯤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업종을 떨어졌을 때 매수해야 나중에 잘못된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탈출 기회를 만들 수가 있어서 카카오 게임즈를 선택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분할 매수 89,100원 근처부터 분할 매수 대상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ETF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눌렸을 때부터 원래는 12,000원 이하로 잡았는데 이제는 따라가지는 못하겠고 다시 눌려가지고 12,500원 근처부터 분할 매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주 몇 개를 분류해놓고 리츠까지 분류를 했는데, 시장이 차가워질수록 신규주는 꾸준하게 체크를 해야 되며 여기서 추세가 살아있는 것들 몇 개씩 찾을 수가 있는데, 혹시나 거래량 반응이 나왔을 때 그 전에 고점을 충분히 뚫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이한 점이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삭제를 했냐면, 마인즈랩이랑 케이카 금요일 시간에 거래해서 장난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장난치고 올릴 수 있는 좀 확률적으로 낮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장난친 종목은 항상 결과가 좋지 않아서 시간에 거래해서 험매수로 장난치는 것들은 일단은 마음 편하게 거르는 게 맞습니다. 케이카 28만 주 쌓아놓고 시간에 거래, 근데 특이한 게 최고가에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9만 주까지 쌓아 놓으면서 완전히 대놓고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도 장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당장은 분류를 하진 않겠습니다. 급할 게 없고 장난이 나와서 떨어지면 안 사는데, 혹시나 월요일 시장에서 괜찮게 양봉으로 마감한다면 화요일 날 공략을 해도 늦진 않기 때문에 월요일 날 어떻게 풀리는지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케이카랑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상태 보고 화요일 날 매매를 결정해야겠습니다. 지오 엘리먼트는 투자 경고가 이제 풀리는데 아직 차트 자체가 살아 있습니다. 올해 상장한 종목 중에 손가락에 꼽을 만큼 단기간 상승률이 굉장히 뛰어났고 연속 상한가를 간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쉽게 일어날 수 있으며, 시간의 거래에서는 2.5% 정도 빠졌습니다. 만약에 안 좋은 종목이었으면 신규주 특성상 그냥 끝까지 계속 신저가 기록하면서 또는 그전 저점 근처까지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추세가 일단은 살아있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이런 신규주들은 누군가 쉽게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에 장중에 장대 양봉만 보고 무조건 따라갔다간 그대로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물리냐면, 당장 상승에 놓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들어갔는데 그대로 심하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미 양봉을 여러 번 띄운 상태라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당연히 눌림목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호가창과 현재 상황 보면서 이 구간에서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빠진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안정적으로 손절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구간에서만 눌렸을 때 거래량이 좀 없을 때 진입을 하는 게 맞지, 상승했을 때 진입하다가 그대로 물려가지고 한 방에 10% 가까이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12월 시장도 역시나 눌림목이 최고입니다. 종목을 분석한 다음에 더 빠지지 않을 때, 상승할 때 사는 게 아니라 하락할 때, 상승할 때 사는 것은 진짜 빠르게 단타로 끝낼 분들이 아니라면 사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엔캠은 11월 시장에 저한테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줬는데 아직까지도 추세가 멀쩡해가지고 꾸준하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장의 변동이 위험하지 않았더라면 당장 매수해서 보유를 계속했을 텐데 시장 때문에 생각이 많아져서 장중에 잠깐 찔러 넣었다가 단타 정도로만 활용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12월 시장에서 계속 단타로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좀 계속 봤던 종목인지 호가창에 익숙해져서 지난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골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 우려먹고 있습니다. 단기 변동에 집착한다면 좀 어지러울 수 있겠지만 내년 한 하반기쯤 됐을 때 주가가 얼마나 갈지 궁금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대신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신규주가 추세를 깨서 이거를 도저히 못 지켜주는 그림이 나온다 싶을 때는 어디로 튈지 알 순 없습니다. 신규주가 추세를 잃어버린다면 지하실이 어디인지 모를 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원중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여기를 좀 지켜주나 싶어서 저도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켜주는 모습이 없어서 호가창이 매우 가볍고 매수를 하고 싶어도 호가창이 물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호가창 때문에 매수를 포기했는데 결국에 이 자리를 못 지켜주니까 12만원에서 벌써 87,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는 제가 배당주에 올해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묵혀두고 싶은데 맥쿼리 인프라는 JP 모간에서도 단타가 들어올 만큼 지금 너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미 뭐 제가 원하던 가격에서 놓쳐서 2,000원이나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 종목에서 완전히 지운 상태고 그 뒤로 진짜 심하게, 엄청나게 심하게 빠지는 게 아닌 이상은 매매를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포기하고 온 게 JR 글로벌 리츠인데 지금 맨해튼 빌딩 자산 편입을 앞두고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 나와야 될 증권사 물량이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가 문제인데 맨해튼 빌딩 편입이 해결되어서 뭐 유상증자라도 하던가 유상증자 가격 근처에서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뭐 배당락으로 인해서 최대한 5,000원 근처까지 떨어진다 싶을 때 좀 심하다 싶을 때 매수를 하던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원하는 상황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알 수 없는 시장의 변동성까지 늘어서 나스닥까지 2%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월요일 시장 당연히 시작할 때 지수가 계속 최저점 깨면서 양매도가 나오는지 정도는 체크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작하고 나서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로 지수를 끝까지 내려버린다면, 계단식으로 내려버린다면 그건 떨어지는 칼날을 함부로 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